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10월 22일 수요일 오늘 정규장 종가를요 9만원 밑구간에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이 조금 길었었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거래일이 그렇게 막 넉넉치는 못했었지만 이번 기간 동안에 사실 야금야금 정말 잘 끌어올렸어요. 뭐 추가적으로 엔캠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정말 유의미한 구간까지 도착을 한 위치가 또 이 9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위치에 만족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구간을 뚫어낸 것 자체는 맞거든요. 왜냐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구간 자체에서 자꾸만 좀 부딪히고 그랬었어요. 원래 기존에 계속 그랬었거든요. 거래대금이 넉넉했었던 날에도 정말 이 구간만큼은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답답하고 좀 이제 그랬었던 건데 여기를 뚫어내고 마감까지 쳤다는 거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기는 했었어서 좀 이제 실망스럽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이 지금 이제 오후 5시가 지난 시간경이다 보니까 통합거래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어떻게든 이 저녁 시간대에도 9만원 구간을 또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얘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다들 이제 이 기존 이 이제 돌파 구간 있죠. 기존 저항 구간에 대해서만 또 다들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장기 이평선 여러분들 지금 이 224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마감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이 224일선을 돌파한 거는요 2025년을 들어서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급격한 추세 전환 신호까지도 지금 도착을 한 구간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나 그럼 엔캠 여기서 풀매수 해도 돼?에 대한 대답을 좀 명쾌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차전지가 수급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2차전지 수급의 구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거예요? 바로 이 ESS 시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자꾸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미국이 탈중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대체 수혜로서 K배터리가 수혜를 받다 보니까 이 K배터리 국내 2차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수혜를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잘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엔캠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4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던 얘기지만 미국 중국의 ESS LFP를 동시 공급하는 또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뭐 지금 이렇게 4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난 6월 같은 경우도 뭐 ESS 전액 6만 톤 공급에 대해서 뭐 거의 확정적인 보도까지도 이미 나온 상황이죠. 정말 유일한 전액 LFP 전액 회사로서 사실 국내에서는 엔캠이 정말 독보적인 위치까지 사실 도착을 한 게 맞는데 사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엔캠의 이런 행보가 타 섹터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LNF죠. LNF 같은 경우도 이번에 224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정말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얘네들에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께서 이만큼 구간까지 정말 유의미한 구간까지 잘 끌어올렸는데도 뭔가 만족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영상 시작하면서 이거 한 가지만큼은 조금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엔캠 차트를 넓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여기 이 구간 있죠. 여기 이 구간이랑 그리고 요거 하나까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구간을 지금 잘 주목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엔캠 차트인데 엔캠 말고 이제 에코프로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에코프로 BM, 머티, LNF도 마찬가지고 LG 엔솔 등등 지금 다 보게 되면은요 이 파란색 구간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애들이 원래부터 먼저 가요. 이 파란색 구간에 엔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조용했었죠. 근데 이 빨간색 구간을 보시게 되면 다른 애들이 힘이 조금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위치 자체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뭐 셀 기업들도 다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내어주지 못할 때 다른 애들이 힘을 내어주지 못할 때 엔캠이 좀 뒤늦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에 뭔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쳤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는 셀 기업한테 먼저 가고요. 그다음 뭐 양극재한테도 좀 가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애한테 우선적으로는 돈이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전액 섹터 같은 경우들도 좀 그 이후에 좀 수혜를 받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원래 조금 타이밍이 늦었었던 거는 주주분들께서도 좀 사실 참고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4일선 이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했다라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꼭 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채널에서 엔캠 영상을 계속 찍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지난 8일 전에도 사실 싸도 너무 싼 위치라고 해서 실적 시즌 탑픽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준 바가 있었죠. 그때 당시 날짜가 지금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3일입니다. 이 10월 13일 날 저렇게까지 대놓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지금 쭉 연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잠깐 개장했다가 또 바로 주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는 10월 3주차부터 시작해서 엔캠 같은 경우는 수급을 제대로 좀 받을 거다.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난 10월 13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특히나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 핵심 계열사 통합으로 경쟁력 입증이라고 해서 뭐 성장 로드맵 공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재편 내용 관련해서 이제 개별적인 호재도 조금 더 얹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핵심 역량 강화 승부수라는 거는요. 원래 이 오전 강의 오너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었던 연결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이 계열사 이제 핵심 계열사 통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렸었던 그 화면이 요건데 요 광무 있죠. 광무를 이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면서 요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싹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첨단 소재도 같이 최근에 같이 좀 수혜를 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좀 같이 움직인 부분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트레이딩에 일단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엔캠 같은 경우는 2차적인 수급만 확인하고 제가 비중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걸 좀 알림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특히나 엔캠 같은 경우는 이 투신 투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연기금도요.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들어온 경우가 사실 정말 전무합니다. 얘네들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보수적인 자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요. 최근 들어서 실적주들한테 돈이 몰리고 있는 것 자체는 맞거든요. 근데 엔캠이 이렇게 원래 기존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이런 오너리스크를 해소하는 이런 호재에 더불어서 지금 뭐 다들 뭐 흑자전환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LNF라든지 이런 애들의 돈이 가고 있을 때 엔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지난 2분기 이제 반기를 마감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자 마감을 한 거에 대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뭔가 명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로 자꾸 LNF를 말씀을 드리는데 LNF의 분기 실적 예상 수치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여러분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계속 적자 지속이었던 건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엔캠도 동일합니다. 지금 엔캠 클릭해서 볼게요. 동일하죠. 엔캠이나 LNF 똑같이 동일해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적자 지속이었는데 이번에 2025년 9월 이번 3분기 기준으로 흑자로 전환을 할 것 같으니까 얘네들한테 우선적으로는 돈이 간 거예요.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 예상 수치가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적 예상 수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LNF도 무조건적으로 막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 얘기가 나오지 않는 엔캠 같은 경우는요. 만에 하나 호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을 때 슈팅을 크게 가져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나오기 전에 비중을 넣어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죠. 요만큼에 대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반영되지 않았었던 물량이 바로 이 AMPC 혜택입니다. 이게 원래 작년 기준으로 원래 162억 원을 수령을 했었었는데 이게 원래 실제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수치가 맞거든요. 근데 올해는 170억 원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2032년까지 적용이기도 하고 소재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받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도 지금 납품하고 있었던 물량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3분기에 반영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물론 흑자 전환을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뭔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실적주에 돈 몰리고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것도 원래 되게 대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9만 원이라는 위치에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진입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타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눌림을 한번 잡아서 이번에 중앙첨단 소재 수익 만들었었던 것처럼 좀 같이 가져가 볼 수 있게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돌파 구간까지 왔죠. 근데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하나가 뭐냐면은 LNF를 자꾸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LNF가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전에 지난 10월 14일 기준으로 기존의 저항 구간을 뚫었었던 또 경험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딱 여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트를 뒤로 싹 당겨보면은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기존 저항 구간을 딱 뚫어냈었는데 여기를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진입을 해도 괜찮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요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배구조예요, 여러분. 지배구조. LNF의 종목 분석에 들어가면 주요 주주 중에 최대 주주 LNF의 어머니 모회사가 세로닉스입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조에 육박하다 보니까 뭔가 돌파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세로닉스 들어가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세로닉스가 10월 15일부터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10월 14일날 LNF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호가가 얇다 보니까 10월 15일 그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슈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날 기준으로 실제로 상한가에 갔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계좌를 좀 오픈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은 기간을 실제로 제가 이번 10월달 기준으로만 좀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세로닉스를 이때부터 매면 이거 그냥 옛날 거부터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3분기 거부터 엄청 많아요.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요거 세로닉스 있죠, 여러분들. 매입가 보시면 8,800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걸 일부러 보여드리는 게 이거를 제가 알림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엔캠 주주분들한테는 요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리딩방 안 하고 소통방 같은 것도 안 하고 텔레그램방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저 그냥 문자로 알림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게 요런 거. 어차피 2차전지 추세 전환의 대장 포지션이 지금 LNF이기 때문에 엔캠 주주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세로닉스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챙기자. 8,800원을 10월 15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이래 8,800원 들어갈 수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져갔죠. 그러니까 계좌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매도 체결하는 위치 보시면 12,870원 10월 17일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12,870원 10월 17일 여러분들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상한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엔캠 주주분들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부러 엔캠 영상에서 LNF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엔캠 주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지금 중앙첨단 소재를 매수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번 4주차에 한 번 더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밑에 보시는 것좀 빈칸이죠, 여러분들. 다음 것도 무료로 좀 공유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창 이용해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 10월 10일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다음 것들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창에 보시면은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댓글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거든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엔캠이라고 써서 문자 발송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뭐 문자 보내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네이버 폼 링크 요거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화면인데 여기다가 엔캠이라고 딱 적어주시면 제가 엔캠 영상 시청하신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요것만 클릭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캠 주주분들한테는 뭐 개별적인 호재 얘기, 그리고 2차전지 추세에 대한 이야기, 실적 이야기, 수급 이야기 다 전반적으로 일부러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좀 이제 투자 판단에 좀 많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통합 시세상 지금 일단 요 정도 흐름 자체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특이사항이 있으면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